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유치권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소유한 자가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치권은 유치물을 점유함으로써 공시가 되고 법정 담보 물건이기 때문에 별도의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자동차 수리를 맡겼는데 수리 비용을 주지 않거나 또는 건물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는데 공사비를 주지 않을 경우 그 수리비나 공사비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또한 유치물 자체로 채권에 충당할 수 있는 간이변제 충당권이 있고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과실 추시권,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는 유치물 사용권, 또 유치물을 관리하고 유지하면서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비용상환 청구권이 있고 또 집행권한을 받아서 경매를 실행할 수 있는 경매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몇 가지 선행되어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살펴보면 첫째, 유치권의 목적물이 타인 소유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이라야 하고 채권과 그 목적물 사이에 결연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 결연관계라는 것은 채권이 유치하고자 하는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자동차 수리를 맡겼을 때 수리비를 지급할 때까지 자동차를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자동차와 수리비 간에 결연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수리비가 아닌 다른 채권으로 인해서 자동차를 가져와서 유치권 행사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는 건물 신축 공사를 한 건축업자가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에 관한 채권이 있다면 그 건축업자는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점유해서 유치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축 건물과 공사대금 간의 결연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건물과 무관한 다른 채권을 가진 사람이 신축 건물에 들어와서 유치권 행사를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임대차 보증금과 임대차 목적물은 결연성이 없어서 유치권이 부정된다는 것이 우리나라 법원의 판례입니다. 둘째,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하고 적법한 채권이라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인테리어 시공업자가 인테리어 시공 중에 이 건물이 경매에 나왔을 경우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시공업체는 유치권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물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서 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매가 시작되기 전에 인테리어 공사를 모두 마치고 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했을 경우에만 시공업자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시공업자가 경매 개시 결정에 기입 등기가 끝난 후에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해서 유치권을 획득했다면 경매 매수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유치권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권리금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금 반환 청구권으로 본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셋째,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적법한 점유여야 하고 그 점유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적힌 프랜카드가 걸린 건물을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판례에서는 유치권자가 실질적이고 명시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치권 안내문을 부착하고 경비원이나 직원이 상주해서 유치물 앞에
컨테이너를 세우고 통제를 하는 것은 실질적인 점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점유 안내무만 부착을 하고 직원이 상주를 하지 않는다거나 관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실질적인 점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유치권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우리나라 법원의 판례입니다. 그러나 쇠사슬로 채워서 작업자들의 출입을 막아 공사를 방해한다거나 입구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해서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는다든지 업무를 방해하는 유치권 행사 방법은 불법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관계없지만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 하고 채무자의 동의 없이 목적물을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임대를 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넷째,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사항에 계약 종료 시 원상태로 회복한다라는 이러한 특약은 건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 필요비의 상환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건물 신축 시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줄 때 실무상으로 시공회사로부터 미리 유치권을 배제하는 유치권 포기각서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경매를 대비해서 금융기관들이 유치권으로 인해서 배당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러한 유치권 배제 특약을 미리 받아두는 것입니다. 다섯째, 유치권을 신고하려면 법원에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유치권 목적물이 경매에 들어갈 때 유치권자는 유치권에 대한 권리 신고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유치권 신고서란 특정 부동산을 점유하고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다는 유치권자의 권리를 신고하는 문서입니다. 유치권 신고서에는 채권자나 채무자, 소유자의 성명을 비롯해서 권리 신고 금액과 신고 내용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공사계약서, 또 공사대금 영수증, 공사견적서 등을 함께 첨부하시면 됩니다. 여섯째, 허위 유치권이 의심될 때는 유치권 부존재에 대한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경매에서 매각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 실질적인 손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들은 유치권자를 피고로 해서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경매 신청인이나 소유자, 또 건저당권자, 배당 요구를 한 신청인, 매수인 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로 금융기관이 경매 신청이거나 건저당권자인 경우가 많은데 실무상으로는 금융기관들이 유치권으로 인해서 배당을 제대로 못 받을 것에 대비해서 유치권 부존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외에도 허위 유치권에 대해서는 경매방해죄, 사기죄, 공갈죄 또는 부당이득죄 등 형사적인 구제 방법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치권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